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대부분이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이야기, 바로 한국 장례식의 현실적인 비용과 절차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1,800만 원. 이 숫자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평균 장례 비용이라고 합니다.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힘든 시간에 이런 경제적인 부담까지 마주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.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과연 장례식은 꼭 이렇게 비싸게 치러야만 하는 걸까? 오늘 그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인데요. 실제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부터 시작해서 무빈소 장례라는 새로운 대안은 뭔지, 그리고 숫자로 보는 비용 차이, 또 아주 현실적인 1,500만 원 절세 전략과 장례 후에 꼭 해야 할 일들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도대체 전통적인 3일장이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.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나 대도시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전국 어디서든 평균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거죠.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. 흔히들, 조의금 받으면 어느 정도는 메꿀 수 있겠지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. 대부분은 그냥 장례 비용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거나 어쩔 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거든요. 그럼 대안은 없을까요? 이렇게 부담만 안고 가야 할까요? 다행히도 요즘엔 이런 고민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바로 무빈소 장례라는 건데요. 말 그대로 빈소를 차리지 않는 거예요. 조문객을 맞이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입관이 끝나면 바로 화장장으로 모셔서 가족들끼리 조용히 고인을 보내드리는 거죠. 아주 간소화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무빈소 장례가 왜 늘고 있을까요?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. 물론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겠지만 가족 구성원이 줄어든 것도 있고요. 또 체면보다는 실속을 챙기려는 가치관의 변화도 한몫합니다. 그리고 사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단체로 모이는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.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흐름이 맞물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. 그래서 비용 차이가 대체 얼마나 나는 건데 지금부터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표를 한번 보세요. 차이가 확 나죠?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시설 대관료랑 접객 음식비예요. 이게 아예 0이 되잖아요. 특히 저 음식 비용, 이게 전체 장례 비용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때도 있거든요. 이 두 가지가 빠지니까 총 비용이 그냥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. 이걸 그래프로 보면 더 확실하죠? 와, 1,800만 원에 달하던 비용이 3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니 계산해보면 거의 80%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. 그래서 이런 조언이 나오는 겁니다. 장례를 치르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. 그래도 남들처럼 할 건 해야지 하면서요. 하지만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. 이건 결국 우리 가족의 일이니까요. 자, 이제 좀 더 현실적인 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떤 장례를 치르든 비용 관리는 중요하잖아요. 잘만 활용하면 최대 1,500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상속세 공제 전략을 알려드릴게요. 상속세를 낼 때 장례 비용을 빼주거든요. 이걸 공제라고 하는데 증빙 서류가 하나도 없어도 기본으로 500만 원은 빼줘요. 그런데 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장례식 비용으로 쓴 돈은 최대 1,000만 원까지, 그리고 납골당 같은 봉안시설에 쓴 돈은 추가로 5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. 네, 바로 이 숫자, 1,500만 원. 이게 바로 장례 관련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. 꼭 기억해 두세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? 이 7가지 단계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. 먼저 견적서는 꼭 여러 곳에서 받아보시고요. 불필요한 건 과감히 빼세요. 결제는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게 깔끔하고 영수증은 원본이랑 사진 둘 다 챙겨두는 게 안전합니다. 또 봉안시설 영수증은 따로 챙겨두시고 빈소 크기나 음식 주문 같은 것도 낭비가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. 자, 장례식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. 어쩌면 진짜 중요한 일들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몰라요.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정말 빨리 처리해야 하는 행정 절차들이 있거든요.
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. 사망 직후에 사망 진단서 넉넉하게 떼어두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달 안에 사망 신고해야 하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3개월 안에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. 6개월 안에는 상속세 신고랑 납부까지 끝내야 하고요. 이 기간들을 놓치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원치 않는 빚까지 떠안게 될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. 이런 절차들을 처리할 때 진짜 의외의 복병이자 해결사가 바로 고인의 휴대전화입니다. 왜냐하면 그 안에 사진이나 영상 같은 추억도 있지만 금융거래 기록이나 지인들 연락처 같은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. 이걸 확보해야만 재산 상태도 정확히 파악하고 주변분들께 부고도 제대로 알릴 수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재산이랑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데요.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. 남겨진 재산이 빚보다 많다. 그럼 일반적인 상속을 진행하면 되고요. 반대로 빚이 더 많다? 이럴 땐 반드시 법원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만 빚더미를 떠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 3가지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장례식. 꼭 비싸게 치를 필요는 없다는 것. 무빈소 장례라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습니다. 둘째, 영수증만 잘 챙겨도 최대 1,5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점. 마지막으로 장례 후에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들은 정말 시간이 생명이라는 거.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. 결국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의 장례 문화,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? 정해진 답은 없겠죠. 중요한 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가족에게 가장 의미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의 마지막 인사를 선택할 힘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.